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외점 뉴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봤지만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두세 달이라는 게 제가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영상을 올린 게 한 100일 전쯤 이었고, 그래서 한두 번 더 올린 다음에 아마 업로드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올리는 것은 한 두세 달 만에 올리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 자체가 조금 이 시간에 그래도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충분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다는 점, 그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십사라는 생각드립니다.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건 아니었고, 정책과 청약, 이런 세금, 이런 관련된 내용들 기존 영상에다가 이제 또 질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은 받았지만 그에 대한 그 답변을 일일이 올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씩 좀 그동안에 밀렸던 것들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지난 토요일에 실시가 됐고요. 저는 1차와 2차 동시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다반을 채점한 결과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일단의 노력이나 시간을 쏟았던 것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아슬아슬한 게, 정말 1차는 그래도 조금 점수가 여유 있게 커트라인을 넘었는데, 2차는 진짜 커트라인에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지금 채점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OMR 카드에 뭐가 조금 잘못 마킹을 했다든지, 그것이 또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혹시 제가 생각하는 점수와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문제없이 아마도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조금 저는 이제 기출문제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었고, 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공부를 했던 그런 수험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판에는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좀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30일의 시험을 받아보니까 역시 이것도 나중에는 기출문제가 되겠죠. 이미 이제 출제가 된 거니까. 하지만 그날 10월 31일 그날은 이제 이게 처음으로 공개가 된 날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런 문제를 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비 꼬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좀 지저분한 문제, 이렇게 보여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주 유명한 지문, 어떤 해당 섹터, 해당 챕터에서 중요하다고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전 기출에서는 그게 답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문들은 답으로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인데 아주 중요한 지문을 내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틀렸거나 옳은 것이냐, 하여튼 정답으로 그 지문이 나왔다면 다른 거 4개를 몰라도 그 지문 하나만 정확히 알면은 그걸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던 게 보통의 통상적인 그런 기출문제 패턴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어서 정확하게 체크했던 지문들은 정답이 아닌 그런 보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답에서 이렇게 제할 수 있는 하나 제끼고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제대로 전공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제대로 쉽게 풀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1차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 이렇게 되고, 2차에서는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과목, 2차는 3 과목, 1차는 2 과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1차에서 일단은 학개론은 제가 좀 자신 있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도 그래도 학개론이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채점 결과 학개론이 80점. 예. 이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80점이면은 다른 과목에 20점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는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을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다면 민법에다가 20점을 빌려줄 수가 있고, 그럼 민법은 40점만 나오면 합격이 되는, 그리고 각 과목당 최소 40점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개론이 80점 나온 거는 상당히 뭐 나중에 물론 이거는 채점 하고 나서 80점인 건 알았지만 어쨌든 학개론이 좀 자신 있었던 것은 1차를 제가 좀 그래도 자신 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절반 이상을 맞췄습니다. 50점을 간 넘겨서 민법을. 그래서 민법과 학개론을 합치면 평균 60점을 그래도 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1차는 조금 여유 있게 합격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역시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중개사법은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과목, 그리고 공법은 어쨌든 최대한 선방을 해야 되는 과목. 공법은 과락을 면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다른 과목에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꼽히는데, 뭐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공시세법이나 그냥 고만고만한 점수를 받으면서 진짜 거의 평균 거의 딱 60 언저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조금 더 잘 많이 했으면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70점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아마 이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중개사법은 대부분 70점 내지 80점까지 가야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중개사법은 70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일단 가채점이 됐고요. 공법은 60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55점 정도로 지금 가채점이 됐습니다. 공법은 뭐 55점이면 그냥 뭐 아마 뭐 보통 평균 정도는 될 거예요. 합격생들의 평균 정도. 예, 그 정도면은 뭐 크게 다른 과목에 민폐를 끼친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이 공시법과 세법이 이제 묶여져서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공시법과 세법에서 결과적으로 60점을 받았거든요. 60점.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과 공법과 공시세법을 합친 결과 평균 60점을 살짝 넘는 수준에서 일단은 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평균 90점을 받으신 수험생이나 평균 70점을 받으신 수험생이나 평균 60점을 갓 넘은 수험생이나 평균 60점까지 이제 합격이니까 평균 60점을 딱 받으신 수험생이나 모두 뭐 동일한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커트라인을 간 넘겨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찍어서 맞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중에 고민해, 뭐 1번과 2번을 고민하다가 2번을 썼는데 2번이 답이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시험지를 다시 이제 제가 다시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한쪽을 정했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더 많았고 틀린 경우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중에 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틀리는 쪽으로 바뀌었다면 이번에 동차 합격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1, 2차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논술이 돼버리면 그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객관식은 어쨌든 내가 그 중에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한 번이라도 봤던 것들이라면 골라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 양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훑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회독이라고 하죠. 한 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는, 그걸 여러 번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머리에는 잘 암기가 될 텐데, 그 회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준비하실 때 꼭 물론 뭐 유료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겠지만,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무료 강의로도 충분히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접근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뭐 마음가짐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막 경험한 그런 수험생으로서 얼마든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가 답변 못 드렸던 부분들 하나하나씩 조금 답을 해드리면서 다시 엄근진 기자 대요즘 뉴스 채널에 구독해 주신 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니까 괜히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제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잘 응시를 했고 일단 가다반을 채점한 결과 합격 커트라인을 넘은 것 같다.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뭐 공인중개사로서 뭐 개업을 하거나 그런 현장에 뛰어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뭐 좀 든든하다. 이게 노후 준비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도 이 부동산 세계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도 많아요. 그동안 부동산 기자로서 뭐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들,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배우지 못한 뭐 법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은 결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앞으로 보다 자주 인사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